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PF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위험한 것만 터지는 거 아니냐. 터지는 것만 몇 군데 터지고 또 정부가 많이 막아주니까 크게 안 터지지 않겠느냐. 금감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건설사가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얘가 터지면 옆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헝다 터지니까 다 터졌죠. 비구이 위안도 터지고 연속적으로 터지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건설사로 인해서 이금융권만 터지는 게 아니라 건설사끼리도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안 터뜨리려고 4월에 분명히 터질 상황이어서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3월 말 연체율 보면은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데는 10%, 20%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안 터지게 만들려고 뒤로 미룬 거죠. 밀어서 아직 안 터지고는 있는데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터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사 부도가 줄 잇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양건설 여기도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뭐 태양건설이랑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거죠. 남양건설 어디예요? 남양 슈튼. 아마 서울에는 없는데 전라도 이런 데 가면은 남양 슈튼이라는 아파트가 제법 있습니다. 꽤 이름도 알려진 건설사고. 그래서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 127위에 오른 남양건설이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설사 폐업이 그때 2022년에 집값 떨어질 때 건설사 폐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집값 올라가는 분위기 만들어야 되니까 슬그머니 한 번씩 이렇게 기사 나오는데 메인에 잘 안 뜨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지난달까지 6월 기사니까 1에서 5월 종합건설사 폐업은 전국 249곳이고 10여 년 전인 2011년 1에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뭐냐면요, 2011년 1월에서 5월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2월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즉 이미 터지고 나서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가 268건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저축은행 사태 터진 건 아니죠. 물론 그때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이 폐업하고 있고, 혹은 합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합병도 잘 안 되고, 건전성 굉장히 떨어졌고 수익성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연명하고 있는 거죠. 몇 군데 터뜨려야 되는데 안 터지고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터진 건 아닌데 249곳이 거의 그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폐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만 더 많이 터지면은, 그때도 요만큼 터졌을 때 저축은행 사태 터졌으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더 크게 터진다는 소리예요. 부도가 나는 건설업체도 총 14곳, 종합에서 3곳, 전문 11곳. 이게 지금 2019년 이후 최대 시이다.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때 중국에서 많이 터지고 있었죠.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중국에서 특히 헝다 같은 곳, 헝다가 이야기가 2019년에도 계속 나왔어요. 2019년에도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다가 미루다가 결국 저 뒤까지 밀려가지고 최근에 터진 건데, 결국에는 디폴트가 났죠. 미루다가 결국 날 건 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신용등급 역시 지금 금융권부터 건설업계까지 다 떨어지고 있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등급 하향, 쌍용은 등급 전망 하향, GS, 태형, 동광건설 이런데 등급 하향.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등급 전망 하향, 등급 하향, 증권사도 등급 하향, 등급 전망 하향, 캐피탈도 전망 하향, 등급 하향. 그러니까 PF 문제로 인해서 건설사들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PF 시장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금융권까지 번져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제 태양건설 터졌지만 아직 얘가 연쇄적으로 막 번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좀 일찍 터트리기도 했고, 이게 번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채권단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채권단 핵심인 사는이 좀 많이 밀어붙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보증사고가 왜 터져요? 2021년 안 터지고 심지어 집값 폭락하던 2022년에도 안 터졌는데, 오히려 그거를 억지로 버티게 만들면서 국토부 장관들의 하나같이 입맞춰서 하는 이야기, 공급 부족이고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더 터지죠. 올해 1에서 4월에서 이미 5천억 가까이 터졌다는 소리는 작년에 12개월 동안 1조 1200억 터졌으니까 이 추세로 간다면 갱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왜 갱신 가능성이 높냐? 지금 자금난에 빠져서 공사가 중단돼서 분양 보증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조는 다 나오고 있어요. 징조는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금 수여를 해줘가지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조금 연장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문제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조심조심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터지면 어떻게 된다? 줄도산으로 간다. 왜? PF는 연대 보증이 많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죠. 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망하니까. 문제는 보증 섰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원 보증 서줄게. 내가 친구니까 3천만원 충분히 빌려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빌리지 않고 보증만 서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3천만원 정도야 친구를 위해서 이걸 못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터졌을 때는 막 3억이 돼서 온다. 왜냐면 보증을 선 것은 3천만원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자까지 돼서 나한테 넘어올 때 도저히 감당 불가능해서 보통 넘어오죠. 그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불어있더라.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안 서지만 PF는 건설사끼리 연대 보증을 서준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함부로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조사한 PF 사업장 중 96.9%가 연대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 즉 3.1% 빼고는 다 연대 보증인 거예요. 그리고 특수목적 법인 이런 경우는 100% 연대 보증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PF 시장을 정리를 하겠다. 근데 정리하면 생각보다 위험하겠다. 라고 느껴진 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 터지면 보증한 애가 또 터지고. 근데 문제는 이 보증한 애가 연대 보증선 애가 얘도 또 다른 거 사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까지 문제 생겨버리죠. 그럼 또 여기 연대 보증한 애가 터지고. 또 얘도 또 여기 다른 데 또 사업하고 있다가 여기서 또 터지면 또 연대 보증한 데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서 좀 감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개라도 안 터지는가 아니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게 어디쯤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PF 시장에다가 자금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금융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만 여기는 막고 도저히 회생불능한 것들 몇 군데만 터뜨려서 5에서 10% 정도로 터뜨리겠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공매로 넘기려고 하고 있죠.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정도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연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게 상환하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얘가 또 공매에 들어가고 또 터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PF 시장이 간단하게 5에서 10%만 터뜨린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에 건설사가 양심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17억짜리 아파트가 총 하자 150건도 아니고 가구마다 하자가 150건이 나왔다. 근데 지금 건설사 태도 한번 볼까요? 하자 전문가 데리고 오지 마라. 사전 점검 기간 하자 점검 원체를 대동할 수 없다. 물론 광주는 아니지만 양주지만 그냥 딱 봐도 10건 정도밖에 못 볼 거 전문가가 오면 150건이 나오는 거거든.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에도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은 일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점검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예요? 점검 과정에서 되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점검하면서 하자 난 거다. 이게 지금 건설사들의 태도예요. 잘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으면서 또 맨날 분양가는 낮다고 징징대고 그래놓고서 터지면 연쇄부도 터지니까 경제 안 좋아질 거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다.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똘똘한 소비를 하기 마련이에요. 똘똘한 소비는 뭐예요? 좋은 것을 저렴하게. 점검 하나 무너질 정도면은 그게 하자인 거지.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나쁜 것을 비싸게. 그러니까 뭐 지금 분양 받으면은 20억 이득이다. 똘똘한 채다. 똘똘한 채 무슨 똘똘한 채예요. 띨띨한 채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고 양심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국내 은행장들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죠. 간담회에서 뭐예요? 연착륙 대책,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와 경공매 대책. 즉 경공매 누가 받아줘야지 경공매도 해결이 되는 거지. 받아주지 않으면 경공매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은행권에다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 얼마 전에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죠.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즉각 지원. 왜냐면은 상설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는 상설 대출이 안 되니까 상설 대출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이창용이 아니고 저기 하는 관계자니까 이거 또 보시고 또 이창용 욕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욕할 대상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도 도와줘야 된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이 위험하니까 그래요. 아까 신협 물어보셨죠. 신협이 이런 데도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왜? 또 뱅크런 나면은 2020년에 집값 폭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고 4년치씩 올릴 거고 플러스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심리가 확 생겼기 때문에 터진 거죠. 근데 새마을금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뱅크런이 날 뻔한 적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뱅크런이 나고 있던 것을 억지로 틀어 막은 거고 정부에서 다 보증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삐끗하면 금방 다시 터질 수 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가 그때보다 안전해진 게 아니니까. 상호저축은행도 그때보다 안전해진 게 아니니까. 더 위험해졌는데 안 터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터졌을 때는 얼마나 감당할 여력이 되겠냐. 그럼 터지기 시작하면은 새마을금고만 터지겠어요? PF 시장 문제로 터지면은 증권사 캐피탈 이런 데도 다 연대적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안 터지게 어떻게든 빨리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건설사 하나 터지고서 끝이 아니라 몇 개만 땅 터지고서 끝이 아니라 터졌는데 옆에 기름통이나 화약통이 있으면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다가 지금 다 PF랑 석유를 뿌려놨다. 브릿지론이나 석유를 뿌려놨다. 거기서 하나 터지면은 그 석유 타고 옆에 터지고 옆에 터지고 옆에 터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